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게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24화를 찾아왔고요. 금주의 분양 예정단지와 지난주 결과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3주차 분양 예정단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97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예정단지 영상이. 일단 한 줄 평은요. 이렇습니다. 추석이 좀 다가오나 보다. 왜냐면 2주 전, 그러니까 9월 1주차하고 2주차에는 좀 물량이 좀 그래도 됐었는데 3주차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시기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쉼표라고 써놨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물량이 많지 않으면은 기존에 올려드리다가 1주차, 2주차에 분양 물량이 많아서 잠시 멈췄던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차 예정단지는요. 제가 4개의 단지를 써놨는데 실제로 인천 힐스테이트 숭이역은 공고는 지금 나왔는데 4주차로 밀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3단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의정부 우정 A1 블록 공공분양 본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이 있었던 단지죠. 21년도에 있었던 단지인데 어디냐면 최근에 저희가 의정부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회룡역 쪽에 들어갔던 힐수 다뤘고 지난주에는 답석 쪽에 들어갔던 푸르지오 다뤘죠.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잘 안 됐어요. 회룡역 쪽은 8억 8천에 나왔었고 탑석 쪽은 8억에 나왔는데 둘 다 미분양이 났는데 이번에 이 우정지구입니다. 우정지구는 어디냐면 녹양역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의정부에서 위로 올라가면 금방 나오는 게 이 녹양역인데 이 녹양역 역세권 쪽에 이 우정 공공택지지구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지구인데 거기서도 끝쪽에 있는 지구 역까지 거리는 한 대략 1.7km 정도 되는데 얘가 분양가가 일단 5구형이 3.9억에 청약권 기준입니다. 따져봤는데 옵션 포함하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4억은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얘는 일단 스피드 분양 영상 내지는 선별단지 영상으로 곧 올려드릴 예정인데 의정부 전체적인 어떤 분양 상황을 보여주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려드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싸요. 최근 나온 분양가에 비해서는. 근데 그 단지들이 전부 다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이유가 의정부 전반이 지금 특히나 준신축들이 힘을 그렇게 못 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 영상들 부르지오 파크7이나 회룡역 힐스테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따라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의정부 지역의 기존 준신축을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따라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곧장 내일 정도쯤에 올려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다산 월드메리디앙 센터마이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그러니까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다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을 따라서 낙동강을 건너면 대구 설화 명곡역이라든가 화원역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딱 봐도 거리가 좀 멀죠. 다만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없는 게 아니라 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금류 강남타운 1, 2차라든가 메리디앙도 여기 위에 1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분양하는데 주변에 있는 단지들 가격이 뭐 월드메리디앙 1차가 있는데 24만 원 들었거든요. 뭐 거래가 많을 수는 없는데 84 기준으로 뭐 작년 10월에 3억 2천이 있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거는 뭐 들어가자마자라서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번에 나온 가격은 3.8억에 나왔습니다. 절대적 가격이 뭐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좀 더 안쪽으로 화원역 쪽으로 가보면 물론 여기 신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4년도에 들어간 주상복합이 있긴 한데 화원동화 IWC라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84가 최근에 거래된 게 뭐 4억 6, 7천 정도에 거래된 게 있어요. 작년 12월이니까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이번 달에 한 4억 8천, 7천 이런 게 있긴 한데 문제는 이 화원역까지 거리가 멀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월드메리디앙이. 근데 가격은 이제 4억이 옵션 포함하면 넘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쉽게 뭐 완판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외곽이고 대구의 일반적 상황은 물론 저희가 시즌1에서 버마 아이팍이라든가 이런 거 다뤄드리고 2개 단지 정도 했는데 걔네들은 잘 됐었잖아요. 시즌1, 2에 각각 한 단지씩 있었는데 하지만 대구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직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대구 외곽에 들어가는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주변보다는 좀 비싼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영상 계획은 없고요. 대구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결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울산
외곽이 들어가는, 이번에는 외곽이 좀 많아요. 이번 주는 문수 대시양 2단지 공가세대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7사형인데 2.8억 정도에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옆에 1단지가 비싸긴 하다. 대시양은 이제 태영건설 있죠. 몇 년 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건설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실거주나 어떤 기존 전세 있던 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옆에 1단지가 좀 비싸긴 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거든요. 즉 울주군청 바로 옆에 있어요. 울주군청 옆에 있어서 이쪽 지역에서는 나름 중심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좀 더 넓혀 보면은 이렇게 길 따라서 가면 이쪽이 이제 태화강이 있고 울산의 핵심 지역까지 멀지는 않습니다. 울주군청 옆에 있는데, 문제는 얘가 7사형이 지금 2.8억에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옵션 포함하면 좀 더 비쌀 수 있겠지만, 근데 얘가 지금 옆에 1단지인데 같은 연도 2015년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69, 7사에 좀 가깝죠. 얘가 지금 보니까 올해 8월 달에도 3억 8천, 4억 1천에 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얘 지금 전세가를 한번 찍어보면요. 올해 들어서 뭐 2억 9천도 있었고 2억 5천, 2억 3천.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그렇겠는데, 여하튼 2억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지금 일단 분양가가 7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단지가 이번에 분양 공가세대 전환 분양이니까 얘가 실거래가 있는가 봤더니 88하고 89가 요 110이 7사거든요. 특이하게 84가 아니라 얘가 3.2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이긴 하지만, 따라서 얘는 딱 무슨 이득이 많다 이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좀 더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옆에 단지 전세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어차피 실거주 하시는, 전세로 실거주 하시던 분들의 어떤 수요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거주 기존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집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니까 그런 분들의 나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얘가 뭐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물량이 20몇 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상 계획은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다음 주에 역시나 결과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힐스테이트 숭이역이 나왔어요. 얘가 7사형이 6억에 나왔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주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영상에서 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도화 쪽에 분양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6억 기본 분양가인데 조금 비싸지 않나, 7사형인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단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주 3주차 예정 단지는 2주차 결과를 좀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총액이 많았죠. 첫 번째가 이제 더샵 신문 그린티 2차가 있었습니다. 김해 지역 분양이었고요. 이거 지난주 대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기본 분양가 5.3억의 8사형이 분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산 분양가의 보조 가늠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아무래도 김해 지역은, 물론 김해에도 거기서 실거주 기반이 있지만 부산이 구축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빠져나간 분들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문지구입니다. 여기가 따로 단독으로 들어간 지역이 아니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5억대에 나왔잖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에코 델타시티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걔도 미분양 났단 말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 된다면 부산 분양가, 특히나 에코 델타시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양가를 갖다가 좀 지지해주는, 부산 분양가의 지지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에코 델타시티 들어갔던 푸르지오와 트레파크였죠. 영상이 있는데 바로 지난번에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655세대 모집에 455세대니까 거의 미분양이 됐어요. 다만 특이하게 전용면적 93년 같은 경우에는 26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 147세대가 들어와서 5.65대 1이 나왔습니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중대형 84 이상, 84 초과 물량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력이 어차피 84인데 84가 다 미분양이 나버렸기 때문에 분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지역에 어떤 중대형 수요가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는 이런 단지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가 84가 지금 제대로 잘 되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당분간은 에코델타시티 쪽의 84형이라든가 분양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정해무로 스마트시티였습니다. 부천의 저가 실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단지를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스마트시티를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었는데, 부천의 이 스마트시티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얘가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는 200세대 정도급의 작은 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보셨는데, 다만 가격이 쌌습니다. 물론 형도 작긴 했어요. 42형인데 3.9억에 나왔는데, 이 가격이 뭐 부천에서 아주 비싸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부천의 어떤 저가 실수요, 즉 입지 자체는 아주 좋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스마트시티 자체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리고 역까지 거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간만에 부천에 나온 거고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200세대급인데 커뮤니티도 잘 꾸며줬어요. 다만 주차가 확인되지 않아
않았던 이런 단지긴 한데 좀 애매한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결과는 34세대 모집에 31세대 매하게 나왔죠. 저가긴 했지만 입지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뭐 주차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그쪽이 좀 사실은 단점이거든요. 그런 게 역시나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핫했던 단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선별단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은 단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였습니다. 그때 망포역에 들어간다는 것도 빨간색, 푸르지오라는 점도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원 분양가 12억이 넘게 나왔어요. 기준 분양가가. 따라서 많이 기다리셨던 단지였잖아요. 드디어 나온 그 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 분양가가 10억을 넘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얘가 12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얘가 영상 확인하시면 되지만 망평 직결에다가 주변 어떤 시세 흐름이라든가 수원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얘는 괜찮은 단지고 투자 수익도 날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만약 얘가 정말로 제 예상대로 된다면 전반적인 수원 상승을 암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93세대, 대략 400세대 모집에 5600세대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대략 15대 1 조금 안 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84A 판상형 괜찮은 형이죠. 거의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 나왔고요. 소형평형 62, 25평 정도 되는 건데 얘는 34대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2억에 나왔다니까요. 그냥 10억에서 한 방에 그냥 10억대로 올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은 문제가 구축이 너무 많고 신축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도 재건축 빼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목지구 정도 있었죠. 따라서 수원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 된 단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안 아이파크 이 2단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팔상이 5.7억의 기본분양가 나왔었습니다. 성성 지역의 미래 구성역이 이제 개설되잖아요. 1단지도 잘 됐었고 따라서 제 예상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듯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결과는 역시나 800세대 모집에 2300세대 대략 3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84A형 보통 제일 좋다고 평가받는 형은 거의 6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B형 같은 경우에 탑상형이겠죠. 대략 2순위에서 3대1 정도 나왔다. 그리고 중대형 쪽도 2대1까지는 못 갔는데 1.2대 1.8대1 나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아마 저층에선 조금 미개학 물량이 나올지 모르는데 빠른 시일 안에 뭐 완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 천안 이쪽 지역 부성역 근처에 들어간 단지들이 있어요. 사실 아이파크도 3단지가 아직 분양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굳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지는 두산 이브 센트럴 강화였습니다. 두산이 지난주에 도화하고에서 두 군데를 했는데 강화도 초입에 있긴 했는데 4.65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강화 쪽에는 오랜만에 들어간 신축이기 때문에 강화 유지분들이 주거하실 만한 단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강화에서는 1타예요 일단 가격으로. 다만 이 가격 4.65이 그렇게 싸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게 얘는 인천에 속하긴 하지만 인천부터 상당히 멀잖아요. 강화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인천 분양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단지였습니다. 얘가 만약 잘 되면 인천 분양가는 정말 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너무 비싸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경쟁률은 371세대 모집에 16세대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미분양이 낮고 소진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홍대 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헤모로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52형인데 좀 애매한 평형이었죠. 59형에서 2평 정도 빠지는 10억에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홍대 입구역 올리브영에서 100m급입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홍대 입구역. 다만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평형에 애매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이죠. 그래서 애매한 가격이지만이라고 해드렸잖아요. 서울 쪽 분양은 일단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과거처럼 많이 높게 나오진 않지만 얘는 애매한 평형에 애매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습니다. 37세대 모집에 609세대 거의 20대 1에 가까운 특히나 실거주를 원한다고 좀 보이는 게 작은 평형보다는 높은 평형 52형에서 48대 1이 나왔습니다. 4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1순위면 거의 200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분양은 얘 말고도 하나가 뒤에 더 있는데 좋은 입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완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서울 쪽의 전체적인 집값이 여러 가지 지금 97 대책이라든가
기존의 627 대책으로 억눌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 같다가 그냥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평형하고 가격 자체가 주변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울 신축 잘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산입에 더 센트럴 도어입니다. 6.6억에 8사형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선별단지 쪽으로 보여드렸는데 얘는 다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리가 애매해요. 역까지의 거리가 2호선 쪽으로도 1km, 1호선 쪽으로도 1km. 그래서 걷기에 뭔가 애매한, 물론 걸을 수 없는 거리는 아니죠, 1km니까. 근데 주차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단지죠. 1.1대1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주차가. 얘도 일단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입니다. 즉 인천분들이 상당히 기다렸던 단지이기도 해요. 다만 분양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는데, 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비싸지만 싸다는 문제? 그러니까 얘는 일감은 좀 비싸요. 근데 인천 분양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오르는 분양가에 비해서는 좀 싸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싸지만 비싸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단지에 대한 게. 근데 얘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재가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주변의 시세라는 걸 보면 얘가 대체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즉 전체적인 분양가 측면에서는 인천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대체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체재가 있는 싼 분양가, 즉 분양가로는 싼 듯하지만 기존 아파트들의 대체재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선별단지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왔냐, 결과는 미분양이 떴습니다. 400세대 가까이 모집했는데 100세대가 안 들어왔어요. 한 4분의 1 정도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형이든 84형이든 74형이든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인천에 곧 나올 좀 기다리던 단지들이 더 있거든요. 걔네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도화 같은 경우에도 나가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인천도 분양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지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양가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인천의 주요 분양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나왔을 때 얘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질 만한 단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비싸게, 그리고 조건 중에 제가 선별단지 영상에서 좀 길게 이 단지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특히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 혹시 이 단지를 생각하신다면 선별단지 영상 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먹히지 않는 분양가 정도에 나왔었다. 다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 분양가가 아주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명지화정 우방 아이유쉘 우선 분전 잔여. 길어요. 전환 물량이죠. 전환 물량. 근데 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격 자체는 정말 쌉니다. 1.9억에 나왔어요. 예, 기본가 59억에 나왔는데, 얘 명지라고 써있지만 명지에 들어간 거 아니라 그랬죠. 명지지구 강 건너 쪽에 들어가는, 거의 나홀로는 아니지만 아파트 별로 많지 않은 쪽에 들어갔던 건데, 얘는 더군다나 임차인이 없는 물량도 되게 많았어요. 일단 물량 자체도 많았고요. 따라서 분양 전환 물량이 너무 많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305세대 중에 14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얘는 추후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수익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로 강 건너에 있는 명지 신도시에도 그렇고 에코델타에도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았고, 그 얘기는 뭐 건설 현장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뭐 임대, 거기 건설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 수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산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수요가 있고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봐야 되는 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역 여의도 더러도 캐슬이 있었습니다. 27형 10평이 안 되는데 전용 면적이 5억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27형인데 5억이고, 아까 아르떼가 홍대 입구역에 있는 52형인데 10억이에요. 딱 대충 어느 정도 가격 나오는지 아시겠죠? 서울에 있는 거. 얘도 뭐 큰 단지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얘도 일단 대방역에서 100m입니다. 여의도 바로 아래예요. 여의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얘도 똑같이 애매한 평형에 애매한 가격이지만이라고 써놨어요. 왜? 서울이니까. 역시나 얘도 결과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25세대 모집에 291세대. 따라서 10대 1이 넘은 10대 1, 12대 1 정도 이렇게 나왔죠.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큰 쪽 27형이 10대 1이 넘었고, 작은
한 평 차인데 24형은 6.5대 1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홍대에 들어갔던 해물하고 비슷한 거죠. 높은 평형일수록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높은 상대적으로 이런 게 인기 있다.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끝이 없다는 거,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르테 해머로나 도로도 캐슬이나 765로 장기간 거주하기는 조금 힘든 평형이거든요. 물론 해머로 52형은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뭐 대안이 좀 구축이나 이런 쪽에서 가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의 신축이 상당히 부족하고 서울의 어떤 흐름을 이런 작은 단지들을 보는 걸로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리 인하라든가 물론 97 대책 연상 1편 띄워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수요 억제책이 한번 나오긴 할 겁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울 분양들은 잘 되고 있다. 물론 기존의 포항기였다면 이 단지들도 아마 지금 경쟁률에 몇 배는 더 나오긴 했을 겁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지난주 2주차 결과에 대한 얘기였고요. 주목할 건 요거 같습니다. 저는 망포역 프루지오 르마크 수원에서 10억이 넘는 분양가가 쉽게 한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추후에 나오는 물량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원이 재건축 말고는 나올 게 거의 없어서 많지는 않을 텐데 걔네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기존의 수원의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걔네들이 소진되는 것도 아마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단지였고 수도권 전체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환 쪽은 앞으로 좀 움직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도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갖다가 아무래도 좀 가늠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단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 우정지구가 분양이 돼요. 얘에 대해서 스피드 분양 영상 혹은 선별단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의정부 지역 혹은 수도권 북부 지역이었던 상황 이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 저희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7 대책 2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숙 신도시에 대한 투자 영상 4편 5편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도 되도록 이번 주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투자에 득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